안녕하세요. 사업조에서 글램핑장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자본주의 생존가입니다. 먼저 사업 아이템을 선정한 이유, 그리고 성공 사업장 인터뷰, 그리고 위험 요소나 차별화 방안, 창업 순서, 그리고 창업지 분석,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캠핑장 가보신 분들 계신가요? 저도 캠핑장을 몇 번 가보니까 야외에 나가서 활동도 할 수 있고 또 맛있는 고기도 먹을 수 있고 해서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의 캠핑 인구가 최근에 2020년 기준으로 700만 명이 넘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캠핑을 즐기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에 맞춰서 캠핑 사업장도 많이 늘어나서 사업자 등록 기준으로는 2,000개가 넘는 사업장이 현재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캠핑 산업 자체도 4조 원이 넘을 정도로 꽤 많이 성장을 이뤘다고 합니다. 그래서 캠핑 용품 매출도 굉장히 많이 증가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캠핑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직접 텐트를 치고 밥 해 먹고 그리고 피곤해서 자고 일어나서 아침 먹고 이거 텐트 또 이제 다 걷어가지고 하면 진짜 1박 2일 일정이 순식간에 그냥 끝나버립니다. 이게 굉장히 좀 번거롭고 또 귀찮고 힘들기 때문에 모든 시설들이 갖춰진 글램핑장으로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글램핑장을 조사하게 되었고요. 글램핑장은 이제 야영 작업의 일종인데 야영에 필요한 텐트나 또는 카라반 같은 시설들을 제공하면서 또한 바베큐 시설, 수영장 같은 그런 놀이시설도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는 사업이고요. 코로나 시즌에는 해외로 여행을 나가지 못했던 사람들의 수요가 국내로 몰리게 되면서 그만큼 많은 수혜를 입었던 사업입니다. 이미 갖춰진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용객 입장에서는 굉장히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 사업조는 글램핑장 조사를 하기에 앞서서 행크 여러분들의 300분 정도가 설문을 참여를 해주셨고요. 먼저 글램핑장을 이용하는 목적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많은 분들이 답해주신 것은 이제 야외 캠핑 체험을 하고 싶어서 이용한다는 분들이 가장 많이 계셨고요. 야외 바베큐장 시설을 이용한다든지 가족이나 친구들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수영장을 이용하기 위해서라고 답변해 주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글램핑장의 수요자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가장 많은 연령대는 이제 30, 40대, 그리고 가족 단위, 친구, 연인 사이에 방문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고, 선호하는 지역으로는 거주지 기준으로 한두 시간 이내의 거리를 선호하는 것으로 답변하셨습니다. 수도권에 계신 분들이 아무래도 많기 때문에 가장 선호되는 지역은 경기도와 강원도로 조사되었습니다. 선호하는 시설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베큐 시설이나 아이들을 위한 놀이시설, 이런 것들을 선호한다고 하셨고, 또 산책로 같은 시설이 있으면 좋다고 말씀해 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선호하는 이용 가격은 1박에 20-30만 원대 정도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고, 사업장 규모로는 이제 30팀 이내에 조금 작은 사업장을 선호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끝으로 정보 습득을 하는 경로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과 SNS를 통해서 정보를 많이 얻는다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인터넷 마케팅이라든지 SNS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조사하기에 앞서서 성공 사업장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임장을 갔고요. 두 군데 업체에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A 글램핑 사업장은 운이 좋게도 행크에서 회원분이 운영하시는 사업장이 있어서 거기서 흔쾌하게 인터뷰에 응해주셨습니다. 이 사업장 같은 경우 부지 면적은 3,200평에 사이트는 총 31개 사이트를 두고 있는 사업장이었는데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원두막과 평상을 놓고 있는 사업장이었습니다. 이 사업장의 특징으로는 글램핑장이 위치한 시내에서 차량으로 20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업장이었고, 글램핑 텐트뿐만 아니라 카라반이라든지 몽골식 텐트, 그리고 오토 캠핑 데크도 설치가 되어 있어서 다양한 고객들의 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내부에 이제 매점이라든지 수영장, 그리고 사계절 썰매장, 캠프파이어장, 동물농장 같은 부대시설들을 많이 갖추고 있었습니다. 매출에 대해서 여쭤보았을 때 성수기에는 월 평균 2억 5천만 원 정도 매출이 나온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성수기에는 한 60-70% 정도 마진이 남는다고 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비수기에는 월 매출이 한 1억 원 정도가 나오고 30-40% 정도 마진이 남는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연평균으로 따졌을 때는 한 50% 정도 마진이 남는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사업장의 전략 중에 하나로는 이제 성수기
성수기에는 매출을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제 수영장만 이용하러 오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평상이나 원두막을 당일 대여를 해주는데요. 평상과 원두막을 대여를 하면 이제 내부에 있는 다른 뭐 캠프파이어라든지 모든 놀이시설들을 다 이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시설만 이용하러 오는 고객들의 수요도 할 수 있도록 마련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인터뷰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몇 가지만 이제 추려보았는데요. 먼저 창업 비용은 총 22억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2017년부터 창업을 준비를 해서 2019년에 오픈을 했고요. 자기 자본금으로는 15억 원 정도를 투입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정비로 나가는 항목은 이제 청소비, 인건비, 그리고 시설 관리비, 특히 텐트 같은 경우는 4년에서 5년마다 교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주기적으로 나가게 되는 비용이고, 그리고 공과금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그 사장님도 4명이서 공투를 같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4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하고 24시간 근무를 하고 3일을 휴식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청소 인력 같은 경우에는 사장님의 지인의 어머니가 전담해서 관리를 해주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 사업장의 성공 포인트로 어떤 것이 있겠느냐라는 질문에는 가장 첫 번째로는 이제 시내에서 20분 이내에 접근 가능한 입지를 성공 포인트로 꼽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해당 지역에 이제 대학교들도 많이 있어서 대학생들의 수요도 많이 있는데 차량으로 한두 시간 넘게 가야 되면 대학생들이 택시를 타고 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족 단위 손님밖에는 솔직히 받지는 못하는데 시내에서 20분 안에 올 수 있다 보니까 학생들도 택시를 타고 그냥 잠깐만 가면 되기 때문에 놀러 오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가장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 이제 어떤 계절에 오더라도 고객이 찾아오더라도 놀거리가 있어야지 찾아오지 성수기에만 매출을 올려서는 사업이 성공할 수가 없는데 수영장뿐만 아니라 이제 사계절 썰매라든지 아이들을 위한 뭐 캠프파이어, 동물농장 같은 시설을 설치해서 어느 계절에 고객이 찾아오더라도 어느 정도 즐기고 갈 수 있는 놀이거리를 마련을 해 놓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객을 응대함에 있어서 친절은 당연하고 고객이 말하는 불만 사항은 정말 사소한 부분이어도 다음번에는 개선을 약속하는 정도로 이제 고객을 응대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한 가지 예로 바로 앞에 이제 고속도로가 지나갑니다. 근데 그 고속도로에서 밤에 이제 차량 소음이 굉장히 심한데 그런 불만들이 이제 제기가 되니까 사무실에서 이제 원하는 분들에게는 이어플러그를 나눠준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그런 사소한 민원들도 간단하게 해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하고, 이런 모습 덕분인지는 몰라도 맘카페 같은 데에서 좋은 업장으로 좀 소문이 잘 나 있어서 마케팅을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더라도 입소문으로 많이 찾아오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운영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대학생 손님과 음주 손님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술을 먹고 밤에 떠들게 되면은 그거에 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소음 관리를 굉장히 신경을 써서 하신다고 합니다. 뭐 야간에 순찰을 더 자주 둔다든지 조금 시끄러운 방에 가서 이제 제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계시다고 하고, 또한 음주 고객은 사고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데 술을 마셨던 고객이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목뼈가 부러지는 사고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요원을 상시 배치하고, 그리고 수영장 같은 데 이제 다이빙 금지라는 이제 팻말을 정말 크게 써붙여 놔야지 나중에 혹시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사업장 측에서는 할 수 있는 조치를 해놨기 때문에 면피를 할 수 있는. 끝으로는 이제 글램핑 사업에 관한 이제 생각을 여쭤봤는데요. 이전에는 이제 투입 자금이 지금 수준보다는 많이 낮은데 지금 이제 토지 가격도 많이 올랐고 또 물가 같은 것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창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오른 것이 조금 안 좋다고 생각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좀 많이 지금은 떨어진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신다고 했고, 또한 안전이나 환경 관련한 규제들도 많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창업에 있어서 조금 까다로운 점들이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 B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이 A 사업장을 같이 공투했던 다른 사장님이 또 다른 이제 사람들과 같이 해서 2호점처럼 만든 그런 사업장이었는데요. 이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00평의 부지 면적을 갖고 있고 총 37개의 사이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원두막과 평상 같은 것을 대여해 주는 것을 설치를 해놨고, 이제 A 사업장에서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또 잘 되고 있는 거는 더 좋게 만드는 사업장의 포인트로 잡은 것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이제 특징적으로 애견 카라반을 설치를 했는데요. A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애견 카라반 관리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설치를 안 하셨는데 여기서는 이제 애견 카라반까지 해서 애견 동반 하는 손님도 올 수 있도록 마련을 해주셨다고 했고, 그리고 수영장 같이 이제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은 시설들을 좀 더 확장해서 설치를 하셨다고 합니다. 글램핑장 같은 경우는 또 겨울에 이제 동파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온수 환수 시스템을 설치를 해서 항상 온수가 이제 돌면서 동파도 방지하고 또 겨울철에는 온수를 틀면 이제 바로 온수가 나올 수 있도록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설치해 놓으셨다고 하고, 간단하게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사업장의 특징 같은 경우는 이 토지를 매입할 때 토지 주변에 이제 도로가 개설될 것을 미리 알고 지역을 이제 선점하고자 이제 토지를 매입하셨다고 했고, 거기에 이제 사업을 입힐 때 이미 해본 글램핑장 사업을 입혀서 또다시 수익을 만들어내는 것을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부지를 찾기 위해서 6개월 이상이나 이제 여러 지역을 방문을 했는데 현재 위치한 그 지역이 아무래도 인구수 대비 글램핑장 공급이 적다고 판단한 하에 이제 오픈을 하게 되셨다고 말씀하셨고요. 여기는 이제 2019년에 부지를 매입해서 이제 올해 오픈을 하게 됐는데 한 2년의 시간차가 있음에도 토지 매입가만 벌써 30억 원까지 올라갔고 시설비로도 한 20억 원 정도가 들어서 총 50억이 투입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이제 토지 가격만 해도 2배 정도가 올랐고, 그래서 토지를 다시 재감정 평가를 한 후에 대출을 다시 받았는데 창업 비용 전체의 한 90% 정도가 대출로 충당이 될 만큼 토지 가격 상승에 있어서도 많은 이미 수익을 거뒀다고 하시고, 투자금이 좀 많이 들어간 편이기 때문에 5년 정도를 바라보고 창업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지가 상승으로 많은 수익이 남았기 때문에 충분히 버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신다고 합니다. 개업 준비 당시에 가장 어려웠던 점은 아무래도 초기 투자금이 많이 들다 보니까 인허가 기간 동안에 그 돈이 이자가 계속 나가고 사업 수익은 들어오지 않는 그것이 가장 어려웠다고 하시는데 19년도에 오픈해서 인허가만 2년 반 정도가 걸리셨다고 합니다. 내가 이제 단축해달라고 해도 그게 빠르게 단축을 시킬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동안에 버틸 수 있는 현금 흐름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운영상의 어려운 점을 말씀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이제 수영장 관리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소독약을 써야 되는데 이제 소독약을 아이들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피부나 이런 데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려면 비싼 걸 써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간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수영장 관리에 굉장히 손이 많이 간다라는 점을 어려운 점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끝으로 이제 창업자에게 조언할 점을 말씀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큰 규모 사업장과 작은 규모 사업장에 들어가는 노력은 어차피 비슷하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큰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 좋고, 최소한의 부지 면적은 2,000평은 돼야 되고 그 사이트는 20개 이상은 넣어야지 그 어느 정도 수익성이 나온다. 그래서 그렇게 기준을 조금 잡아주셨습니다. 아무래도 글램핑장은 이제 넓은 토지에 사업을 입히는 것이다 보니 토지 투자와 연관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먼저 용도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계획관리 지역을 추천을 했고, 도로 개설 같은 호재를 알고 들어가면 이제 토지 가치 상승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를 알고서 부지를 매입하는 것을 추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도로나 상하수도 같은 이제 기반 시설도 굉장히 중요한데 아무래도 이제 부지 면적이 넓다 보니까 도로는 무조건 6m 이상이 되어야 되고, 만약에 그 6m 이상 도로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부지 면적을 쪼개서 허가를 받거나 아니면 이제 도로를 추가로 확장을 하거나 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되고, 상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특히 하수도를 좀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셨는데요. 왜냐하면 하수도가 연결이 돼 있으면 아무래도 이제 뒤처리가 깔끔한데 정화조를 파게 되면 아무래도 여름철에 냄새가 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수도가 있으면 훨씬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야영장 설치 기준에 대해서 또 좀 더 자세하게 조사를 해봤는데요. 용도 지역을 먼저 살펴보니 도시 지역에서는 상업지를 빼고는 된다고 되어 있고, 관리 지역은 다 되고 농림 지역도 되는데 이제 이게 지자체 조례에 따라서 가능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지자체의 조례를 항상 확인을 하고 지자체 공무원과도 또 상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관광숙박업을 등록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용객들의 안전이었는데요. 우선 산사태나 자연재해가 일어날 우려가 적은 곳에 설치가 돼야 되고,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서 뭐 대피소라든지 안전관리 요원을 항상 상주시키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토지의 형질 변경은 최소화해야 되고, 건축물의 바닥 면적은 전체 부지 면적의 10% 이내로 설치하는 것을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설치 기준 같은 경우에는 일반 야영장업과 오토캠핑장에 따라서 다른데요. 야영용 천막의 경우에는 천막 하나당 최소 15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이 필요하고, 자동차 야영장업의 경우에는 차량 한 대당 5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이 필요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이제 야영용 천막 같은 경우에는 가설건축물로 신고를 하기 때문에 도면과 배치도를 이제 허가받을 때 제출을 해야 되고, 카라반의 경우는 선택지가 2가지가 있는데 자동차로 등록해서 번호판을 달거나 아니면 건축물로 신고를 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2가지가 이제 각자 뭐 세금적인 측면이나 비용적인 측면에서
어떤 게 나을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고 선택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이건 역시 지자체마다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꼭 지자체에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뭐 안전 기준과 위생 기준도 충족을 해야 되는데, 안전은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소방용품을 잘 비치해야 되고 화재 예방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전기나 가스도 사용 기준에 맞도록 설치를 해야 하고, 창업 준비 체크 포인트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 입지는 인터뷰에서 말씀해 주셨던 인구수 대비 공급이 좀 적은 지역, 그래서 인구수가 어느 정도 되는 도시 주변에서 한두 시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을 선정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고, 또한 도로 접근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선 인터뷰에서와 같이 초기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토지 매입이라든지 시설 건축비 같은 걸 생각을 하면 최소한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 단위의 초기 투자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 금리가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그러한 대출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이 확보가 되어 있는지, 그걸 버틸 수 있는 체력이 되는지가 중요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것은 초기 투자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제 후발 투자가 들어오는 것도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경쟁 업체가 생기기는 그만큼 또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점도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글램핑장 자체도 이제 성수기, 주말 이럴 때가 매출이 잘 나오고, 또 비수기나 평일에는 사실상 이제 매출이 나오기가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평일이나 비수기에 어떻게 매출을 올릴지 그것에 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다양한 체험 시설이라든지 겨울에는 온수풀 같은 걸 설치한다든지 온수 환수 시스템을 통한 난방을 잘 확보해 놓는다든지, 글램핑장 사업 자체가 이제 코로나의 특수를 많이 누렸는데 여행객 수요가 이제 또 해외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러한 매출 하락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을 해야 합니다. 발걸음을 이끌 만한 그런 매력적인 포인트들을 필수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글램핑장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심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력을 구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청소나 관리를 하는 분들이 편리하게 이제 이동할 수 있는 셔틀을 제공을 한다든지, 적절하게 보상을 잘 해준다든지, 교통비를 지원해준다든지 하는 그런 인력을 구하기 위한 수단이 조금 고민이 되어야 되고, 안전사고나 민원 발생에 대처하는 법에 대해서도 잘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저희는 이제 글램핑장 후기들을 많이 참고를 했는데요. 별점이 높은 후기와 별점이 낮은 후기들을 확인을 해서 어떤 포인트들에 고객들이 만족을 하고 어떤 포인트들에 불만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고자 했습니다. 긍정 리뷰로 가장 많이 나왔던 것들은 이제 사장님이 친절하다든지, 놀이시설이 좋았다, 아이들이 좋아한다, 안전관리가 잘 되는 것 같다, 공용시설이 깨끗하다라는 것들이 좋은 리뷰로 남겨져 있었고, 반면에 이제 부정적인 리뷰로는 취객들의 소음관리가 잘 안 된다, 또 접시나 컵 같은 비품이 좀 부족하다, 수영장이 더럽다, 이런 부정적인 후기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이제 사업주가 그 사업장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었고, 특히 청결이나 민원 처리가 어떻게 잘 관리가 되는지가 좀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B글램핑 사업장 인터뷰를 할 때 사장님이 했던 말씀 중에 한마디가, 글램핑장에는 어차피 사람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오기 때문에 나도 즐거운 마음으로 응대를 하면 그분들도 좋아한다고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장님도 이렇게 손님들이 왔을 때 음식을 서비스로 준다든지 숯도 그냥 공짜로 넣어준다든지 이렇게 되게 즐거운 마음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 고객들의 만족도도 그만큼 높아진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웰컴 기프트라든지 조식 제공, 그리고 캠프파이어나 노래대회, 영화 상영과 같은 이벤트를 열어서 즐거운 마음으로 온 고객들이 그냥 글램핑만 하고 가는 게 아니라 또 추억에 남을 만한 그런 이벤트들을 진행을 해서 즐거움을 더해주면 고객 만족도도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창업지 분석을 해보고자 이제 경매 물건들을 찾아봤는데요. 사실 부지를 찾기는 어려웠지만 이 부지에 한번 창업을 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고 얼마 만에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계산을 해보고자 물건들을 찾아봤는데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이제 계획관리지역 토지였습니다. 면적은 4,900평인데 지분으로 4,800평이 나온 물건이었고, 지분 물건이지만 경매 낙찰 시에 대부분의 이제 토지 지분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해결하는 데도 비교적 손쉽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고, 그리고 영농여건 분리농지이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문제에 있어서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위성 사진으로 보았을 때 주변에 공장과 주택들이 많이 있고, 특히 주택과 붙어 있기 때문에 이제 민원 문제라든지 접근하는 도로도 산속으로 좀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도 고려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찾아봤던 토지는 이제 용인시에 위치한 자연녹지 지역 토지인데요. 2200평의 토지인데 장점으로 보였던 것은 도시계획시설 도로가 접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 요건이 일단 확보가 되어 있고 포곡 IC라든지 에버랜드 같은 시설이 주위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많은 손님들이 접근하기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만약에 글램핑장을 추후에 엑시트 하더라도 수요자를 찾는 게 조금 더 용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용인시 토지가 가격은 좀 더 비싸고 면적은 좀 더 작지만 엑시트 할 때 있어서 좀 더 용이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았습니다. 저 토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평당 150만 원의 경매 물건이 나왔는데 수익 계산을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가정을 해보았고, 만약에 평당 100만 원으로 매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얼만큼의 창업 비용이 들어갈지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취등록세와 농지 전용비, 경계 측량비, 토목 설계비와 같은 비용들을 다 합치고 건축비는 연면적 평당 이제 700만 원으로 잡긴 했는데, 이것도 이제 계속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에 대해서 잘 확인을 해야 되고, 전체 부지 면적의 10% 이내를 해야 되기 때문에 150평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텐트나 카라반 설치 비용이 얼마인지는 이제 글램핑장 사업주 인터뷰를 하면서 정보를 얻었는데, 텐트 같은 경우에는 난방이라든지 화장실 시설 이런 것까지 하는데 총 들어가는 비용이 개당 2천만 원 정도 들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카라반 같은 경우에는 한 3천만 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개를 놓는다고 했을 때 텐트 15개 그리고 카라반 5개를 놓는다고 했을 때 4.5억 원 정도가 들고, 또한 수영장도 놓는다고 하면 한 풀에 5천만 원 정도가 들었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 비용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투자해야 하는 비용은 한 약 40억 원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해당 지역 주변에 이제 위치한 이제 글램핑장들의 요금을 기준으로 해서 매출 순이익을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글램핑장은 동당 한 15만 원 정도로 예상을 했고, 카라반은 20만 원에 대여를 한다고 했을 때 주말 일매출로는 이제 만실이 된다면 일매출 기준으로는 325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되었고, 주말만 따졌을 때 월에 2,600만 원, 그리고 평일 가동률을 30%라고 가정을 했을 때 주중에는 한 2천만 원 정도가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고요. 거기에 이제 매점 같은 이제 기타 매출을 더해서 4천보다 조금 높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연평균 마진율인 50%를 적용을 하면은 한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가 남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전체 창업 비용 중에 이제 70%를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 투자금 회수에 한 5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계산해보고 이제 사업을 운영하면서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하면서 이제 투자금도 회수를 하고, 그 사이에 이제 토지 가치가 상승할 때까지 이제 기다리면서 상승하면은 엑시트하는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보았습니다. 끝으로 이제 글램핑장 사업장 자체가 이제 20억, 30억 막 이렇게 하니까 사실 혼자 이렇게 도전하기는 굉장히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창업하는 데 있어서는 돈은 많이 들지만 그만큼 경쟁자가 들어올 확률도 적다는 장점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글램핑장을 아무 토지에다 하지 않고 정말 토지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토지를 보는 눈을 갖추고 있고, 또한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확신만 있다면, 그리고 돈도 조금 있다면 도전해 볼 만한 사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론을 낸 것처럼 해볼만 하다고 느꼈어요? 아니면 벽이 높은데? 솔직하게 얘기해, 솔직하게. 네? 투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단계에서는 도전하기는 좀 어렵지만, 조사를 하면서 글램핑장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주분들의 인터뷰도 하고 저희가 직접 또 체험을 해보니까 손님들이 또 되게 즐겁게 즐기고 돌아갈 수 있는 곳이구나, 또 저희가 손님이 된 입장으로 방문을 했을 때도 굉장히 만족하는 부분도 있었어서 좀 투자금이 좀 있다면 운영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토지에 사업을 입히는 이제 한 가지 투자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처음에 그냥 사업 영업 이익만으로 접근하면 리스크가 있을 수 있어요. 장사가 될지 안 될지는 또 모르니까. 그런데 오늘 조사를 정말 좀 잘했던 부분은, 사실 그냥 땅으로 두는 것보다 그냥 토지 위에 글램핑이라는 아이템을 입혀놓으면 토지 가치가 오르는 건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해서 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것도 물건을 매입하는 가격대가 정말 중요하다. 어차피 글램핑 가격이나
카라반 가격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운영 노하우에서 아까 잘하는 곳에 사업장을 몇 곳을 돌아다니면 어쨌든 어떤 포인트를 갖춰야 되고 어떤 것만 어기지 않으면 손님들이 계속 올 수 있게끔 하는 거니까 마지막 포인트를 정리는 잘 하신 것 같아요. 토지 가치 그리고 이 사업 노하우를 잘 갖출 수가 있다고 하면 괜찮은 사업인데 그래도 돈이 많이 든다. 그죠? 네, 그래도 많이 든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